이 영상만 잘 보시면 반셀프로 비용을 최소화해서 인테리어를 하시려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대표님, 고객께서 이사 계획 중이시고 신혼부부세요. 근데 이제 25평을 이제 주방을 이제 아일랜드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대면형으로. 25평도 가능할까요? 가능은 하지. 근데 이거는 평형대랑 상관없이 집을 좀 잘 골라야 돼. 돈도 많고 집도 크면 큰 영향이 없겠지만 기본적인 레이아웃이 잘못되면 이 대면형 주방을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매매할 때부터 어떤 집을 선택하는지가 중요한 거야. 요즘에는 주방이랑 거실을 아예 바꾸는 집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이제 좀 합리적인 금액대로 대면형 주방을 만드는 거잖아. 맞습니다. 내가 가장 최근에 공사했던 25평형 인테리어 현장 한번 보여줄게. 이 집은 천안 두정역 효성 해링턴 25평형 아파트고 1,500만 원으로 인테리어한 현장이야. 이 집은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상태가 좋기 때문에 도배나 바닥 공사도 거실이랑 주방이 공용부만 진행을 했어. 그리고 뭐 욕실도 안 하고 주방 위주의 공사만 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참고해주고 이 인테리어가 어디서 어떻게 비용이 발생했는지까지 상세하게 알려줄 테니까 한번 잘 봐봐. 우리 부동산 사이트를 보면 같은 평형대의 아파트지만 이렇게 A타입, B타입, C타입, D타입 이런 식으로 좀 나눠져 있잖아. 자, 이 같은 평형대에도 이 레이아웃을 잘 선택을 해야 돼. 먼저 한번 보면 B타입이랑 D타입은 어때? 주방 구조가 안쪽으로 치우쳐져 있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거는 거실을 바라보냐 안 바라보냐의 문제인데 이렇게 안쪽으로 좀 들어가 있고 거실을 바라보지 못하다 보니까 B타입이랑 D타입은 일단 제외해 주는 게 좋아. 주방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대면형 주방을 원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맞지 않는 구조야. 자, 그럼 A타입이랑 C타입을 보자. 이 A타입이랑 C타입 중에 고객님들이 어떤 타입을 더 선호할 것 같니? A타입이요. 더 넓어 보여서요. 실제로 이 아파트의 경우에는 A타입이 세대수도 훨씬 더 많고 고객님들한테 인기도 더 많아. 그리고 심지어 매매가도 조금은 더 높은 편이야. 그런데 이 아파트에서 대면형 주방으로 리모델링을 하실 분들은 이 C타입을 골라야 돼. C타입이요? 아까 봤을 때 A타입이 더 넓어 보인다 그랬잖아. 맞아요. 근데 왜 C타입을 골라야 할까? 중요한 거는 작은 평형대이기 때문에 공간 확보가 필요한데 가장 많이 선호하시는 11자 주방 형태를 기준으로 와이드 넓이가 최소 3,500 정도는 확보가 돼야 돼. 이 아일랜드 주방, 즉 싱크볼이랑 쿡탑을 다 넣고 대면형 아일랜드를 설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싱크장 1000, 식기세척기 600, 쿡탑 아래에 있는 서랍 900, 양념망장 200, 마감재 50, 이동할 수 있는 동선 700 최소 이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되거든.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을 알아볼 때부터 이 사이즈들을 확인해 주는 게 좋아.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와 있나요? 그렇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을 알아보러 집에 이제 부동산 업체랑 같이 들어가서 내가 줄자를 가져가서 실측을 해봐도 되고 사이즈를 직접 눈으로 확인해보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왜냐면 온라인상에 나와 있는 이 도면을 가지고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면 이 실제 사이즈랑은 좀 차이가 있거든. 이 집은 디귿자 구조로 굉장히 좀 좁아 보이는 주방의 형태인데 기존 주방 구조는 중요하지 않아. 이 좌측 벽체인 냉장고장이랑 이 팬트리장을 모두 철거가 가능하거든. 그래서 이 넓이, 와이드 사이즈도 철거 후의 사이즈로 확인을 해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자. 자, 첫 번째는 철거야. 철거가 완료된 주방은 이렇게 생겼어.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 발생을 하고 이 벽체들은 이런 식으로 좀 비어있어. 타일도 기존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분만 붙어 있단 말이야. 대부분의 집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 변경을 조금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도배랑 바닥 공사는 꼭 해야 되는 거. 다음은 마루 철거인데 한 40만 원 정도 들었고, 마루 철거를 할 때는 소음이 좀 심한 편이고 아랫집에서 천장이 좀 많이 울리니까 미리 아랫집에 이야기를 해주는 게 좋아. 그리고 대부분 싱크대 밑에는 이런 온수 분배기 설비가 위치하고 있는데 싱크대 위치가 거실을 보는 방향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 온수 분배기랑 설비도 같이 와야겠지. 주방 구조 변경 시에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 설비 이전 작업인데 이게 정말 부담이 되는 작업이긴 해. 그래서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들한테 이 부분을 견적 의뢰를 하면 비용이 좀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설비만 작업했을 때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갔어요? 한 70만 원 정도 70만 발생이 원. 되는데 실제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 그 이유는 좀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인데 아, 설비니까. 비싼 값을 받아도 비싸다고 하기도 좀 그런 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이 주방 다 뜯어내야 되고 설비 작업 다시 하고 주방도 다시 시공해야 되고 물론 문제 없이 시공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 책임의 문제 때문에 아무래도 인테리어 업자분들은 좀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이 공사를 안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은 것 같아. 설비 작업을 할 때는 누수가 발생되는지 발생되지 않는지 시간을 두고 꼭 체크를 한 다음에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게 좋아. 비용을 아끼려고 반셀프 인테리어를 하시는 분들이 요즘 정말 많잖아. 맞아요. 그래서 이런 반셀프 하시는 분들도 이 설비 작업을 하시는 업자분들을 따로 컨택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저렴한 것보다 정말 마음 편하게 공사를 진행하고 싶은 사람들은 뭐 한샘이나 LX나 이런 브랜드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아니면 뭐 대형 인테리어 디자인 업체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게 좋아. 조그만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런 시공을 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줄지는 내가 좀 확답을 내주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다음은 전기인데 전기 비용은 자재까지 한 80만 원 정도 나왔거든? 이 전기 작업은 뭘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좀 많은데 첫 번째로 우선 콘센트가 들어갈 위치를 파악하면 돼. 요즘 다들 인덕션 많이 사용하실 텐데 이 인덕션 성능이 정말 좋긴 한데 사실 전력 소모량이 엄청나거든. 그럼 인덕션 단독으로 이제 전기를 빼야 되는 거죠? 그렇지. 대부분의 아파트들은 전기선을 따로 빼지 않는 이상 이 3구를 동시에 켰을 때는 다운되는 경우들이 좀 많을 거야. 그리고 대면형 주방에 꼭 푸드를 설치를 해야 하는데 요즘 이런 주방 구조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주방 상판에 매립되어 있는 다운드래프트 후드나 인덕션 일체형 후드나 이런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오늘 현장에는 천장에 설치하는 하츠 스퀘어 후드를 사용할 거야. 이 후드 실제로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흡입력은 그닥 좋지 않더라고. 콘센트가 필요한 위치라든지 냉장고 위치 또 소형 가전의 위치 등을 고려해서 콘센트 작업을 해주고 주방 조명을 생각해 봐야 돼. 이 조명이라는 것도 어쨌든 기존 주방 구조에 맞춰서 설계되어 있는 것들이거든. 이런 것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주방 공간이 어색하게 느껴지는 거야. 우리는 키 큰 장 앞라인에 라인 조명을 설치할 거고 이 벽체 하나, 식탁에 하나 이렇게 조명을 뺄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전기 작업자분들한테 요청을 하면 돼. 다음은 타일이야. 당연히 구조가 변경되니까 눈에 보이는 타일 공간도 달라진단 말이야. 주방 벽 타일로 많이 사용되는 타일들이 보통 뭐 300에 600각, 600에 600각 타일 많이 사용하는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하는 걸 추천해. 대부분 아파트 높이 천고가 2300에서 2400 정도 되거든. 600에 1200각 타일을 사용하면 이 가로줄은 한 줄만 생기면 되거든. 이 대면형 주방 특성상 공간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좀 웅장한 600에 1200각 타일을 추천할게. 이 타일은 600에 1200각 기준 한 70만 원 정도 발생을 했고 이런 큰 타일은 무조건 비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600에 600이나 300에 600이랑 가격 차이를 비교했을 때 한 2~3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거든. 어차피 10년 정도 쓸 거면 무조건 600에 1200 타일 추천할게. 이런 거에는 돈 안 아껴도 돼. 그 다음 목공인데 목공 비용도 총 70만 원 정도 발생했고 이 정도 작업하는 데는 작업자 한 분이서 하루에 좀 여유롭게 작업하시더라. 목공은 팬트리 가벽 철거로 비어있는 벽체를 잡아줘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도배를 해야 되잖아. 네. 도배를 하기 위해서 벽에 석고보드 작업을 해주는 거라고 보면 돼. 이 몰딩이랑 걸레바지도 집 전체를 다 하려면 다 돈이잖아. 그래서 기존의 걸레바지랑 몰딩을 잘 철거해서 다시 재사용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야. 또 천장 보강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천장에 부착하는 아일랜드 후드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이 아일랜드 후드도 천장에 고정하는 방식이라 좀 무거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아일랜드 후드 상부에는 이렇게 합판으로 보강을 해주면 돼. 후드 위치 잘 잡아가지고 목수한테 전달을 잘 해야겠지. 네. 기존 조명이 설치되어 있던 매립등 위치에도 구멍이 크게 나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은 석고보드로 막아주고 이때 새로 조명을 설치할 부분이나 아일랜드, 후드 콘센트 등 미리 전기 작업자분들이 빼놓은 선들을 표시해두고 목공 마감할 때 미리 선을 빼놔야 돼. 이 집에는 라인 조명이 들어가는데 이 라인 조명도 종류가 엄청 다양하단 말이야. 특히 지금 여기 사용된 제품들은 뭐 MDF나 합판으로 프레임을 고정시킬 수 있는 틀을 미리 짜서 보강을 해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제품의 특성을 좀 파악해서 목수분들한테 전달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 마루야. 이 마루라는 것도 강한 듯 약한데 아무리 보양하고 별짓을 다 해도 찍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 특히 가구나 목공 작업이 마루 공사 이후에 들어오면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이 마루 공정을 언제 넣어야 하는지도 굉장히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일 거야. 고객님들 입장에서는 반셀프로 공사를 진행할 때 누군가 책임져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면 돈을 더 쓴단 말이야. 그럼 또 마루를 주방 공사까지 다 끝내고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데, 그러면 싱크대 하부는 그냥 콘크리트째로 놔둬야 되는데 이것도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또 나중에 주방 구조를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좀 깔끔한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방 하고 나서 마루 깔면 이런 거 싫어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마루 찍힘이 걱정이 되면 브랜드로 진행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 좋아. 마루는 예전 마루처럼 이 나무 무늬의 얇은 강마루들보다는 요즘은 이제 사이즈 넓은 타일처럼 보이는 광폭 마루들을 선호하시거든. 이게 훨씬 넓어 보이기도 하고 고급스러우니까. 광폭이면은 비용은 좀 더 비쌀까요? 기본적으로 그렇긴 한데, 우리가 정말 흔히 보는 이런 마루들이 가격대가 평당 뭐 12만원, 13만원 정도 한다고 보면 이 광폭 마루들은 기본적으로 14만원, 15만원대 되는 것 같아. 이런 구정마루의 마빌러스 젠 같은 제품들, 네. 600이 600각 이거 꼭 타일같이 생겼잖아. 맞아요. 이런 제품들은 평당 한 20만원까지도 되니까 뭐 집 상태나 현재 바닥 상태나 이런 거에 따라서 가격은 조금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좀 고가의 마루라고 보면 되고,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올고다 로카 프리미엄 이 마루 제품 기준으로는 한 150만원 정도 나오고, 아까 말했던 마빌러스 젠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정도 견적을 생각하면 돼. 자, 오래 기다렸어. 이제 주방이야. 주방. 기본적으로 대면형 주방은 이런 11자로 구성하는 게 가장 좋아. 가장 넓어 보이기도 하고 디자인도 가장 깔끔하거든. 한 가지 단점은 이렇게 25평형 정도의 11자 주방 구성이 되면 수납력이 기존보다 좀 떨어진다는 거야. 20, 30대 신혼부부들은 주방에 그렇게 많은 수납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이런 11자 구조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람마다 다 니즈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수납이 1번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11자 구조가 더 불리하게 작용이 될 수가 있어요. 꼭 11자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D자 구조나 T자 구조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고, 아무튼 우리가 원하는 거는 깔끔한 디자인에 거실을 바라보면서 주방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원하는 건데, 이렇게 거실을 바라보면서 주방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직접 경험해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는 거거든. 맞아요. 우리 예전에 보면 어머님들 어때? 아빠들 거실에서 TV 보고 애기들 거실에서 장난감 가지고 놀고 있을 때 뒤돌아서 벽 보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랬단 말이야. 얼마나 외로워. 맞아요. 근데 거실을 바라보면서 주방 일을 하면 소통이 돼. 남편이랑 같이 TV도 볼 수 있고, 아이들이 지금 거실에서 뭐하고 노는지 다치진 않는지 내가 보면서 주방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아무튼 나는 적극 추천해. 지금 이 주방 구성으로 약 750만 원 정도가 나왔어. 그런데 이제 여기 있는 인덕션, 식기세척기, 냉장고, 정수기 이런 가전기기들은 견적이 포함이 안 된 거고, 지금 여기 있는 빌트인 오븐의 경우에는 기존 집에 있던 거를 다시 재사용한 거야. 이렇게 키 큰 장에 매립을 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상태가 괜찮다면 제안 드려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 먼저 기존 쿡탑이 있었던 뒷벽은 키 큰 장이랑 냉장고장으로 구성을 할 거야. 벽장, 하부장으로 구성된 수납장보다는 수납력이 최소 2배 이상은 좋기 때문에 반드시 수납용 키 큰 장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이 집처럼 뒷벽 쪽에 세탁실로 가는 도어가 있다면 이 위치는 주방과 동일한 자재로 도어를 설치해 줄 거야. 이렇게 도어를 설치하면 수납 공간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구조를 결정할 때 이 주방 발코니로 가는 도어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도 잘 확인하고 결정하는 게 좋아. 그리고 그 옆은 냉장고인데, 이 냉장고는 반드시 키친핀 냉장고를 추천해. 냉장고 깊이 하나만 맞는 걸로도 주방 공간의 완결성이 달라지거든. 냉장고 수납이 부족하면 차라리 냉장고를 한 대 더 두자고. 그리고 그 옆은 가전 소물장인데, 보통 가정집에 필수로 들어가는 가전인 전자레인지, 밥솥 정도는 들어가야 하니까 이렇게 배치하면 돼. 그리고 아일랜드를 설계해야 되는데, 설계 전에 아일랜드와 벽 사이의 거리를 확인해야 돼. 앞을 보고 정상적으로 걸어 다니려면 최소 사이즈가 70cm 정도는 확보가 돼야 되거든. 이게 정말 최소 사이즈야. 아까 전체 넓이가 3,500 정도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일랜드를 세팅할 수 있는 사이즈는 최대가 2,800 정도 되는 거야. 좌측에는 싱크볼이 들어가야 되니까 싱크장이 하나 들어가 줄 거고,
사이즈는 한 1000 정도 돼. 그 옆에는 식기세척기를 설치해 줄 거야. 대면형 주방에 식기세척기를 반드시 추천드리는 이유는 대면형 주방은 벽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벽장 하부에 걸어서 쓰는 식기정리대나 벽장에 매립되어 있는 식기정리대가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식기세척기를 이용해서 건조까지 시키고 그릇들을 수납할 수 있도록 대면형 주방에서는 식기세척기를 권장드리는 게 필수야. 그리고 이 상판 위에 식기건조대 이런 거 올려놓으면 지저분하잖아. 맞아요. 쿡탑 밑에는 2단 서랍 넣어주면 되는데 이 서랍은 90cm 정도 되는 넓은 수납장을 활용해주면 좋고 그 오른쪽에는 양념 망장이 들어갈 거야. 그리고 아무래도 수납 공간도 부족하기 때문에 반대편에도 수납장을 구성해줄 건데 이 세로 사이즈가 더 길다면 더 크게 해도 괜찮지만 지금 정도 사이즈에서는 아일랜드 깊이가 900 정도가 적당하거든. 그래서 이 반대편 수납장 깊이는 300으로 조절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으로 이제 도배 작업을 하고 조명 설치까지 하면 끝인데 도배가 되면 아무래도 전체적인 이미지가 좀 달라 보이지. 도배는 실크 도배 기준으로 약 120만 원 정도 발생했고 도배도 어떤 제품인지에 따라서 품질도 달라지고 가격도 달라지니까 이 부분 좀 참고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도배 마감 끝난 다음에 조명팀이 한 번 더 들어와서 조명 설치까지 해주면 이제 끝나는 거야. 총 비용은 1,40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인테리어 업체에 요청하면 조금 더 비싸질 거고 네. 반셀프로 공사를 진행하시려는 고객님들은 비슷하게 금액이 아마 나올 거야. 또 궁금한 거 있니? 주방만 따로 마루를 까셨잖아요. 그럼 기존 거랑 이제는 이색이 날 수 있는데 최대한 맞춰서 비슷하게 하셨는지 아니면 아까 말씀해주신 광폭으로 이제 하셨는지.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고객님 예산이 정말 타이트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거실부랑 주방 공간 이 공용부만 마루를 교체했단 말이야. 네네. 근데 그 끊어지는 지점을 각 방의 방 문에서 설정을 하면 돼. 문에서. 그래서 문이 닫혀 있을 때는 거실은 교체한 마루만 보이고 방 안에서는 기존의 마루만 보이기 때문에 방 문을 기준점으로 잡아서 마루 철거를 진행해주면 되는 거야. 오늘 이야기해준 공정 순서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해주고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진 상황인데 이사 가기도 쉽지 않고 구축 아파트에 입주하거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리모델링 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 특히 또 물이나 불, 전기를 쓰고 있는 이 주방 공간에 대한 리모델링 수요는 끊이지 않고 증가를 하고 있어. 그래서 예산은 좀 한정되어 있지만 거실을 바라보면서 주방 일을 할 수 있는 대면형 주방을 꿈꾸는 고객님들한테는 오늘 내용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